배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오늘이 28일, 그러니까 2월 28일 말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일에는 원래 회사가 상당히 바빠요. 말일에 처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고, 대부분 뭐 회사들이 회계연도가 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2월 28일을 회계연도로 잡고 3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변동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뭐 자금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전 회사,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3월 1일이 회계연도여가지고 2월 28일까지 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월 28일에 저희가 결제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고, 또 3월 1일부터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105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태양광 대출, 그러니까 태양광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컨텐츠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이야기로 105번째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거기까지 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뭐 그런 여정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저도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태양광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 더하기 은행에서 투자를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만 운영을 한다. 현금으로 한 2억 가지고 있는데 난 태양광 발전소 하나만 운영을 한다. 나는 은행 대출도 필요가 없고 뭐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뭐 거기에서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가치관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2억 가지고 발전소를 한 3개 정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조금 자금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이득적으로 더 낫다. 그거를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는 금액을 더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갖게 됩니다. 보통의 뭐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금리가 0.1%가 오르면 과연 나는 어떻게 뭐 사업성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좀 깊게,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 옛날 영상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금리가 0.1% 올랐을 때 받는 영향과, 그 다음에 발전 시간이 0.1시간 줄어들었을 때 받는 영향과, 뭐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얘기를 하면 돈이죠, 돈. 돈 관련된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심화적으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0.1%가 오르면 우리가 받는 영향, 20년 토탈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내 수익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1% 올랐을 때 200만 원 차이다. 20년 동안 그 정도로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가 올랐다라고 하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1%라고 하면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0.1%의 10배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갖고 가는 금액이 2천만 원 더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문제는 20년 동안 내가 100kW 발전소를 하나만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200만 원 수준이야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2천만 원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보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나보다 은행이 더 투자를 해주죠. 그래서 은행이 더 많이 벌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이 모든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준비 기간 자체를 사업주가 설정을 해놓고 사업주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사업주가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사업성에 대해서 내가 돈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담보 설정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더 적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업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한 사람이 더 많이 갖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억 3천만 원 분양을 했고요. 8천만 원 투자하고 은행이 1억 5천만 원 투자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과 내가 동업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은행에서 한 2배 정도를 더 갖고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3천만 원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돈 8천만 원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은행이 1억 5천만 원 투자를 받아서 내가 태양광 발전소 100kg를 운영을 했을 때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예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S&P를 얼마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REC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 입찰 수준으로 제가 먼저 봐보면 S&P 82원 그 다음에 REC 68원 장기 입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 이자가 4%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3년거치 17년 상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사업주는 8천만 원을 투자하고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의 수준의 수익을 법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비용 다 까고 나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대신에 이런 예시를 달았을 때 얼마가 들어오냐? 8천만 원 투자하고 1억 9천만 원 수준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빠진 금액이 어떤 거냐면 운영비를 제가 제외를 했어요. 연에 한 6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운영비를 좀 제외를 했고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은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영비를 제외를 한 거고요. 그래서 8천만 원 투자하고 1억 9천만 원을 버는 사업 그러면 봐보면 대개 한 2배 정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맞겠죠. 그리고 은행은 1억 5천만 원 투자를 하고 이자만 7,200만 원을 갖고 가고 원금 1억 5천만 원 그래서 즉 한 2,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2,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 많이 가져가는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은행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주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만들어준 주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가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주는 총 수익금액에서 1억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뺀 1억 1천만 원이 순수익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1억 8천만 원을 내가 1억 9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8천만 원을 뺀 금액이 나의 순수익금이죠. 왜? 나는 이미 8천만 원이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은행은 1억 5천만 원 원금을 뺀 나머지 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7,200만 원 수준을 가지고 간다. 연이자가 4% 정도 됐을 때. 그러면 4.1%였을 때는 얼마를 갖고 가냐? 제가 말씀드렸죠. 200만 원 차이라고. 그래서 7,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10%다 하면 9,200만 원 갖고 간다라고 그냥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대충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업주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자면 사업주 그러니까 8천만 원을 투자한 이 사업주는 약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버는 거고요. 그래서 이 2배 정도 번 금액을 20년 동안 그냥 나누어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 금액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은 금액이냐 20년 동안 내가 2배를 번다 물론 20년 동안 2배를 벌 수 있는 사업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여튼 2배를 벌 수 있는 사업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봐보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은퇴, 노후 자금 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인가? 물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100kg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kg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메가라고 하면 더 큰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파이가 커져야만이 파이가 크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라는 그런 시장 논리는 당연히 여기서도 존재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물론 금액 자체가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년 동안 내가 매출액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20년 동안 화폐 인플레이션이란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폐 인플레이션도 제가 예전에 한번 화폐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만 제가 유튜브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20년 동안 과연 이 금액 자체가, 내가 매달 받는 이 금액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게 되지요. 그래서 파이가 더 커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과연 화폐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나 되는가?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계를 봐보니까 1.584배, 그러니까 1.5배 정도 수준, 1.6배 정도 되겠죠. 1.6배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2000년도에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2020년도에 2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2000년도하고 2020년을 비교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사이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곡점은 2010년이 되겠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5%.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화폐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25%가 아니라 30%, 25%에서 30%, 그 사이가 되겠죠.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이가 커져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시장 논리를 여기에서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출, 금융을 활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태양광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도 불구하고요. 태양광 사업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이점이 있죠. 첫 번째가 노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내가 노동이 필요치 않고 소득을 얻는다. 불로소득. 모든 사람의 만인의 꿈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맛집 사장이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업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상가를 사가지고 그게 공실 염려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노후 대비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1억 천금을 벌어가지고 갑자기 막 주식이 한 30%씩 막 떠가지고 내가 한 번에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노동이 필요가 없고 투자 대비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태양광 100kg, 200kg 정도 수준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후 대비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도적 장치가 훌륭하다는 점, 비교적.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 어떤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챙겨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에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상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인데, 요 네 가지의 이유를 대서라도 대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그 정도의 부분을 인정을 하되, 문제는 태양광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보면 이 사업의 함에 있어가지고 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미약하다. 금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미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금리고 변동금리고
봐봤을 때 지금 현재 뭐 태양광 나가는 뭐 이렇게 태양광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 4% 정도 이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 정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4.5%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3.5%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제각기 많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존폐,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떠한 무슨 행동의 기준점을 생각을 해보면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비례해가지고 요것을 대출에 관한 금리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금리가 0.1% 오를 때마다 약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점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고 제가 원초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화폐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은행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금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때문에 우리가 0.1% 2%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가 금리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도 어떻게 봐보면 태양광 사업을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도 금리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에 관한 부분을 조금 심화 있게 조금 다루어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3월 1일 3일절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문을 닫고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저는 아마 또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야, 이 영상을 찍고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뭐 이 영상이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해 가지고 푹 쉬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셔가지고 같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구독자 수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세요. 그래서 4주간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로 봐보면 한 118명에서 한 130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보면 뭐 대한민국 넘버원 무슨 태양광 TV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